안녕하세요, 여리나입니다. 오늘도 이 유튜버의 기사를 하나 갖고 와봤어요. 이 유튜버는 10,000명이 넘는 유튜버 구독자를 가지고 있고요. 팔란티어에 대한 전문적인 그런 분석과 뉴스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해 볼게요. 이 제목이 어떤 거냐면 팔란티어의 CEO가 알렉스 카프가 왜 거시경제 침체에서 팔란티어는 괜찮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기사는 이번에 올라왔지만 저번에 말한 CNBC 인터뷰와 연결된 그런 기사입니다. 이 CNBC 인터뷰 같은 경우는 조금 됐지만 이 영상에 대한 분석을 정말 세심하게 좋은 글들이 있어서 제가 갖고 와봤으니까 보고 좀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렉스 카프 같은 경우는 최근에 CNBC와 인터뷰에서 팔란티어 같은 회사들이 거시경제 침체에 왜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첫 번째가 빚이 없고요. 두 번째가 대차 대조를 보면 2조 9천억 원의 현금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조 9천억 원이면 지금 매출보다 더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빚이 없다는 거고요. 진짜 스타트업이나 이런 작은 기업들한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빚이 자기의 그 자본들보다 더 큰 몇 배나 더 큰 빚을 갖고 있는 그런 스타트업들이 많아요. 그런 스타트업들은 금리 상승이랑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 많이 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망할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2021년 8월에 금을 샀다고 하는데 이때 저희들도 이 기사들을 봤잖아요. 저는 지금 조금 후회되는 게 이런 기사를 보고 팔란티어가 금을 산다면 무슨 생각을 하고 샀는지 그것들을 조금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이 팔란티어는 그때 산 이유가 무엇이 떨어질지를 알고 있었다는 그런 사인으로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조금 자산 분배를 조금 해놨어야 됐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역사상 가장 인상적인 강세장, 2년 강세장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연방은행이 시장이 무너지는 걸 막으려고 8,800조를 시장에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돈들이 나왔으니까 주식부터 해서 모든 가격들이 많이 상승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많은 화폐 인쇄와 공급망 문제, 과열된 경제 이런 문제 때문에 금리 상승이 할 거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게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현재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을 대비하고 예상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던 게 주가에 대해서 질문에 보지도 신경 쓰지도 않는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 기사를 쓴 작가가 아까 유튜버가 얘기를 하는 게 이건 사실이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흥미로운 주가, 많이 떨어진 주가에 대해서 나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라는 거를 그냥 정당화하려고 얘기했다고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CEO가 27달러, 25달러 왔다 갔다 하던 게 7달러까지 떨어졌는데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사장님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말아달라, 좀 길게 봐달라고 조금 안심을 주기 위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알렉스 카프가 얘기를 한 게 지난 2년 동안 팔란티어의 주요 인재 경쟁사들, 큰 기업들이나 기술 스타트업들이 벤처 캐피탈을 지원을 해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스타트업보다는 조금 더 큰 회사들이 많이 했겠죠. 그래서 민간 시장이 공공시장보다 몇 배나 많이 전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기술 회사들에게 많은 돈을 투자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거에 대해서 좀 잘 느껴지는 게 뭐냐면 솔직히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고
빚을 받지 못하고 있던 회사들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뭐 텔라닥도 그렇고 아멜도 똑같이 원격 의료 회사인데 지금 그런 회사들이 올라갔다가 엄청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올라갔을 때 이 인재 경쟁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갔다가 뭐 수익을 보고 나오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스타트업들이 연간 방북 매출 같은 경우가 12억처럼 벌고 있었다면 그들은 뭐 1200억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돈을 모으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뭐 주요 인재 경쟁사들이 될 수도 있겠죠. 이제 여기서 조금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이런 투자들만, 제가 지금 여기서 뜻을 본 거는 어떤 뜻으로 해석이 되냐면, 이런 투자만 하고 이런 가치가 있는 것처럼 돈을 모으고 있다고 하겠지만, 사실 깊게 보면 이거는 자신들의 회사의 고유한 가치를 이용해서 올린 게 아니잖아요. 자신들의 기술, 자신들의 인재들이 있냐 없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서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카프가 얘기하는 게, 거시적 침체가 팔란티어에게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재능 있는 인재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회사에 머물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많은 기술 회사들에서 광고만 최적화를 하고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회사들이 팔란티어의 직원처럼 훌륭한 인재들한테 훌륭한 급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떠날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 회사들은 이제 코로나 상황이 이제 점점 낮아지면서 다른 회사들과 재능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재능 경쟁이 안 된다는 거죠. 광고만 최적화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광고만 최적화라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한 게, 제로 투 원이라는 피터 틸이 쓴 책이 있는데, 거기서도 독점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광고만 최적화하고 자기들의 기술 그리고 인재들을 모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회사들은 점점 떨어져 나갈 거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계 침체가 있으면 스타트업의 대부분이 높은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팔란티어도 어떻게 보면 지금 10몇 년이 되고 했지만 정말 방금 시작한 스타트업은 아니어도 정말 큰 회사라고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근데 팔란티어와 비슷한 회사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인재들처럼 그런 인재들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에게 높은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회사가 돈도 많이 안 주는데 업무가 흥미로운 일이 아니면 거대한 기술 회사들에게 그 최고의 인재들을 뺏기고 모집하는 게 어려울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스 카프의 관점에서 이런 점들에선 팔란티어에게 매우 낙관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직원 유지하고 중요한 일에 집중을 하고 주가가 인정받을 수 있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지를 하게 되면 직원들이 향후 5에서 6년 동안 그들의 선택으로 주식을 팔거나 주식이 올랐을 때 팔거나 이렇게 되면 수익을 더욱더 얻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이 뜻은 주식을 줌으로써 이 팔란티어의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팔란티어는 부채가 없고, 여기서부터는 거의 아까 유튜버가 쓴 글인데요. 부채가 없고 돈을 빌릴 필요가 없는 상황을 생각할 때 높은 이자율은 회사를 평가할 때 팔란티어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향후 24개월 동안 만약에 이제 살아남게 된다면 이제 24개월 동안 스타트업이 많이 망한다는 거죠. 최고의 인재를 유지하고 높은 릴레이션과 이자율을 극복한다면 약세장이 끝났을 때 누구보다 강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도 그래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거는 알렉스 카프가
직원들한테 편지를 썼던 건데, 거기서 얘기를 했던 게 제가 영상에도 보여드렸지만 전에 메타버스가 아닌 실제 문제들에 집중하게 하면 그것도 매우 큰 플러스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메타버스 회사가 아니에요. 메타버스 같은 거는 만들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메타버스를 만드는 회사들조차도 나중에 팔란티어가 필요한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빅데이터들이 메타버스에 쓰이지 않을 거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저는 이 포인트를 주의 깊게 보고 있어요. 어떤 회사에서 어떤 기술들을 만든다면 그것들을 모아주고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창안하고 개발하는 회사가 팔란티어예요. 어느 회사에든지 다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만 좀 보고 팔란티어를 이런 오늘 영상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괜찮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일요일 되세요.